교육을 할 때, 해야 될 많은 역량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일을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나한테 주어진 미션들을 바르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태까지 배운 거 한 5분 정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션 플래너, 리프레임에 들어있는 미션 플래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오늘 이제 그 리프레임 다이어리 중에 미션 플래너가 밑에 있죠. 미션 플래너, 미션, 목적, 목표, 계획, 실행, 검토, 혁신.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하려면 이 미션 플래너를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잘 수립하면 뭐가 잘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 그럴 만한 내재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 걸 하는 거예요. 독서와 묵상, 그리고 예술활동, 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인격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성이라는 것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의 그 5가지 요소들을 이제 바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립했을 때 여러분들 미션이 제대로 이제는 그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미션 플래너를 짜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5가지 요소들을 계속 공부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를 리프레임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걸 해보고 있죠. 근데 이 미션 플래너를 하기 전에 이 리프레임의 이 5가지를 체크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 5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 역량들을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차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차원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역량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역량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니까요.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이 뭐냐면요. 전면적 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면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 리프레임을 해야지 전면적 인성도 없는 사람이 리프레임을 한다 그래서 리프레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면적 인성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기본 원리를 아신 다음에는 5차원 교육이라는 책을 계속 보세요. 이제 저하고 만남의 시간이 직접 없다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는 5차원 전면격을 좀 알고 싶은데 원 박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5차원 전면격을 못 배운다. 그런 건 없어요.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5가지 요소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가 창조적 지성이에요. 창조적 지성은 이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대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학문의 9단계 그런 것들 얘기해 왔는데 저를 만남이 끝났을 때라도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 저를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데까지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리프레임을 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가능하시면 언어 수용성을 꼭 가지세요. 왜 언어 수용성을 가지려고 하냐면 언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지적인 스펙트럼,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한국어에다 플러스 외국어 하나를 더 섞어서 사는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편한지 모르지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적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근데 이걸 다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5차원 영어, 5차원 중국어, 5차원 한국어라는 책을 내서 이 책을 통해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환시키면 언어 수용성이 생긴다는 원리를 제가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훈련을 해서 실제로 지적인 스펙트럼을 넓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저를 못 만나니까 뭐 이거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5차원 영어책을 여러 번 보세요. 네 번째는 융합 능력이에요. 이 융합 능력은 아주 깊이 있는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사고 능력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능력을 기르게 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수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교육을 보면 철학과 수학 시간에 고도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배우질 못해요. 철학 시간에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철학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철학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상식이 느는 거지 사고 능력이 느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고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철학적 사유의 방법론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철학 시간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그런 공부 시간들을 가져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인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우리 초중고 때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시간을 하고요. 학원 과외까지 하면요. 일주일에 수학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고도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게 가능한데 또 이 시간에 그걸 길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수학 시험 푸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점수 몇 점을 올리는 대로 갚버리다 보니까 고도의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차원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융합 수리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갖고 그 사고 능력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융합 능력을 갖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 있죠. 바른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점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 책으로서 제가 5차원 독서책, 5차원 독서 치료책, 그리고 5차원 달란트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정리가 지금 우리가 좀 돼야 됩니다. 어떤 정리가 돼야 되냐면, 자, 그러면 5차원 리프레임과 이런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미션 플래너의 그 상관관계요.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5차원 리프레임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을 5차원 리프레임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5차원 리프레임을 하고 사세요. 그리고 이 5차원 리프레임은 이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5차원 리프레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5차원 리프레임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5차원 리프레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5차원 리프레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죠. 그런데 그 5차원 리프레임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레임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런 그 축을 가지고 5차원 리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미션 플래너를 쓰면서 내 일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하시려고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앞에 이런 다섯 가지 영역을 배웠을까? 자, 그러면 리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션 플래너를 썼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똑같은 미션 플래너와 5차원 리프레임을 했더라도 그 A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만 얻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미션 플래너를 쓰고 5차원 리프레임을 쓰면 B라는 사람이 얻을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차원 전면적 인성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 더 뭐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미션을 해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언어 수용성, 융합 능력, 바른 세계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조적 지성 이런 것들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리프레임과 미션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있는 그 깊이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위가 왜 어떻게 해야 안 되는지 보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왜 제가 안 보여? 어떻게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5가지를 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것이 어떻게 정립됐느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정립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얘기가 머릿속에 이제 정립돼야 될 때가 왔어요. 이게 다 정립이 돼야 돼요. 이제 오늘 그럼 정립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미션 플래너로 넘어갈게요. 미션 플래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자, 근데 그 일들이 시대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는요, 이러면 돼요. 학생 때는 그냥 노멀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학생 때도 어렵게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노멀하게 그냥 학생 때는 부모들이 밥을 먹여줘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그 당시 일을 하면 돼요.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게 미션이겠네요. 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사정이 좋은 집의 대학생은 그때도 뭐 해도 되냐? 먹고 사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떠냐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취직 공부면 취직 공부를 준비하면 돼.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들로부터 만약에 독립이 됐다. 그럼 미션이 좀 바뀌어요. 2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넘어간 미션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만 미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다수 대기업을 갔다. 그러면 그냥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을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요. 어, 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미션 플래너를 짜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뭐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아침부터 새벽 6시에 가서 밤 1시에 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또 어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아침 한 뭐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한 7, 8시까지 일하고 오면 그래도 가정에서 한 3, 4시간씩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죠.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션 플래너가 좀 바뀌어져요.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요즘 그냥 이렇게 또 싱글로 사는 어떤 그 상황도 오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정을 잘 이끌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
30대, 40대가 한국 사회에 넘어가면 가장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미션이 먹고 사는 미션도 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한 보람 있는 미션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내 가족들과 같은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서 그걸 해가야 될 미션이 있어요. 또 주부라 그러면 아이들을 기르는 엄청난 그 육아에는 그 엄청난 미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미션이 더 확대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시절들을 다 지내가지고 뭐 은퇴하게 됐어요. 그럼 미션이 끝나요? 옛날엔 끝났어요. 그렇게 한 몇 년만 버티다 보면 육신이 죽어줘요. 한 60, 옛날엔 한 60세 넘어서 길어야 한 7, 8년, 또 한 10년 버티면은 한 70대기 전에 죽어줘요, 몸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별로 그 다음 미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은퇴하고 나서도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돌봐야 돼. 요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식들, 손주들을 돌보지 못하면요 유지하기도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육아라는 걸 해야 될 그런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 30년을 더 살아가야 될 내 삶에 대한 또 미션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그 미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깊이 있는 플랜 없이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요, 허망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지나고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지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아이들하고도 같이 있는 집이 있어서 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살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자기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별로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일생을 던지고 온 내 삶은 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정말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인생의 삶의 미션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바쁘게 뭐 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지금 뛰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지나서 보면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그런지 알고 이렇게 뛴 것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 플래너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건 그 미션 플래너는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시대가 아닌데 이 다음에 할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션 플래너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The Greatest Today 제 5차원 전명기록 책에 있는 책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일 그러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눈 떠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보장은 무슨 근거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래를 계획해요. 근데 그 미래를 만든 것은 오늘뿐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션 플랜을 짜고 오늘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도록 살고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시고 오늘을 여러분들이 보람 있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해.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날 알아요. 생명이 다 끝나갈 때 아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내가 내일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면에서 미션 플래너는 오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림이라고 보시자고요. 자, 그럼 제가 미션 플래너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리프레임 다이어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맨 뒤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DQ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게 있고 미션 플래너가 써 있어요. 그럼 미션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해야 돼요. 정의. 그 정의는 뭐냐면 나 혼자 나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그냥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그냥 자기 개발해서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걸 굉장히 바라고 있잖아요. 뭐 우리도 자기 개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부분들이 자기 개발 쪽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자면 뭐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션을 할 때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정의. 미션은 뭘 미션이라고 그러는가? 남을 섬기며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erve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together. 그 다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는데, 야, 내가 이 일은 남을 섬기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럼 여기다 적으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거면 그냥 미션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그 공부가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 플랜이라고 그러세요.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도 똑같은 계획을 짤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계획을 짜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학생으로 얘기하게 학생이 공부 계획을 짠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공부가 목표가 엄마 아빠 모여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요번에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뭐뭐뭐뭐 해가지고 요번에 너는 몇 년 동안에 뭘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서 너 최종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갖는 거다. 뭐 의사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뭐 anyway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야. 미션만 그냥 공부 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션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션을 세운 사람은 여기에서 남을 섬기기 위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가면 미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는 5차원에서 얘기한 미션은 남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가능한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션을 짜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 여러분들도 남이 그러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는 건 필요 없다.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부모로서 나는 가장 큰 기쁨이다. 네가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이 표현이 좀 거칠자 무덤을 파는 거예요. 뭐 인생 살면서 뭐 무덤 팔 수도 있지만 그 뭐들 무덤 파면서 애들 길러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네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anyway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미션을 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서 무슨 전공을 하는 것을 했다. 하지만 그 안에 이게 돼서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살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일단은 가서 가족하고라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이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야 돼야겠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의사가 된 이유가 물어보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엄마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 기르느라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서
내가 우리 엄마 병 고쳐주고 싶어서 의사가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 예지만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아름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루려면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 목적과.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하지만 전 여기서 정의를 할게요.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뭔가. 목적은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렇게 정했어요. 목표는 안 보이는 가치, 그다음에 보이는 결과물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5차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안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 5차원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다르다고요, 목표. 제가 디아 글로벌 학교를 세우고 나서 이 디아 글로벌 학교를 통해서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션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디아 글로벌 학교는 왜 세웠는가? 제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한민족 교육 공동체와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의 목적은 5차원 전면 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해서 최대화해서 남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클리어해요. 제가 2년 동안에 디아 글로벌 학교 온라인 학교 과정을 통해서 300명의 학생을 기르겠다. 그게 목표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300명을 길러 그러는데 지금 100명을 지금 모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올해 1년 동안에 200명 해서 제 손으로 한 300명을 길러서 그 300명짜리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해나가게 하겠다. 클리어의 전 목표는. 저는 그냥 300명에. 하는 김에.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또 학교 제가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설명회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오세요. 제가 클리어하게 300명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목적과 목표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요. 계획. 정확한 계획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 오면 1년을 4분기로 나눴어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는 전면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을 가르쳐요. 2분기에는 전면적 인성 계속해 인간 전면적 인성과 언어 수용성을 가르쳐요. 3분기에는 전면적 인성과 융합술을 가르쳐요. 4분기에는 전면적 인성과 적용을 해서 배운 것들을 자기가 하는 학교에서 적용시킬 수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검토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많은 건 바뀌지 않았지만 굉장한 미세 조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오더라도 1년짜리 과정인데 3개월만 등록을 시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대로 약속한 대로 아이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건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면 오지 마라. 학원 많이 다니고 그런 애들이 여기까지 오면 또 1시간 더 하느라고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는 바쁘면 오지 마라. 그래서 오려면 부모가 저한테 약속을 해요. 다 1시간 정도는 매일 5천 원 하게 내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받아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받아요. 너 여기 와서 그 5가지가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바뀌는 방법은
너는 학교에서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뭘 들으면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어. 너 수업 학교 엄청 다녔는데도 안 바뀌었잖아. 인간은 학교에서 배운 거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걸 네가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면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만 매일 할 과제를 줘서 그걸 네가 연습했으면 바뀌니까 연습을 꼭 해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와라. 그래가지고 다 뭘 받냐면 서역서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다 서역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3개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3개월 후에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쫓는 되는 건 없어요.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는 탈락이 돼요. 어, 근데 참 다행히 대부분이 버티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지 더 가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가게 하는 방법은 채찍이 있고 당근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좋아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올 수 있고 걔네들이 상처 입지 않고 가는가. 그런 수많은 검토를 통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몇 가지 플랜을 짰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innovation이라는 거예요. innovation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계획과 실행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찍혔네. 네.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분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전면적 인성, 인간 교육은 매 학기마다 계속 해나가고 창조적 기성, 뭐 언어 정서 이렇게 했다는 그 배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말만 그럴듯하지 아닌 거예요. 제가 인간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계획을 짤 때 전면적 인성은 첫 번째 시작할 때 한 번 딱 하고 나머지 공부에 관한 거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나타나려면 그것이 시간과 배분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반은 인간 교육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손해본다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1년 후에 가장 뛰어난 애들은 어떤 애들이 변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학교 공부가 되건 학교 생활이 되건 인간의 변화가 온 애들이 가장 뛰어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공부가 되건 뭐가 되건 제일 잘해지는 애들은 인간의 변화가 온 거지 공부에 연습을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미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기르면서요. 죽으라고 공부시켰으면은 100%가 돼야 되잖아요. 20%, 30%예요. 이미 인간적으로 그것을 어떤 형태가 되건 받아들일 태세가 된 사람만 변화되는 거지 인간의 변화가 없이는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획과 실행의 간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신.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거하고 뭘 다른 굉장히 뛰어난 뭘 한다는 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혁신의 본질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벌써 답을, 혁신은요, 더 본질로 들어가는 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을 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냐면 본질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겉껍데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은 더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때 혁신을 할 때 인간의 한계성을 이해해야 돼요. 한계성을 이해해야 되고 또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건 뭐 설명이 뭐 길어졌는데 그냥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본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지금 교육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혁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혁신이라고 생각하냐면 뭐 AI 인공지능 넣고 뭐 해가지고 뭐 화려하게 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 이렇게 TV 같은 걸 보면요.
요즘 이제 교육 이렇게 그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그냥 화려한 거야. 뭐를 AI를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오케이. 난 그거 필요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그걸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혁신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더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왜 나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진다 그러면 그거는 겉만 화려한 거지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잘못 이해하면 더 좋은 걸 한다 그러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예는 이노베이션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고 싶으세요? 이노베이션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노베이션은 더 본질로 가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워요? 뭐 여러 가지 뭐 교실 다니면서 거기서 배운 테크닉, 자식을 기를 때 요럴 때는 요렇게 대처하는 거고 요럴 땐 요렇게 대처하는 거고 요런 용어를 매일매일 사용하면 된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뭐 그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인간을 바꾼다고요? 그럼 벌써 인간이 바뀌었죠.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교육은요. 어떤 테크닉을 쓰냐가 필요하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 안에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되겠죠. 뭐 그것까지 얘기 안 가겠지만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런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5분간 시간 드릴 거예요. 이 표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쫙 짜보는 거예요. 뭘 짜느냐는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을 정해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업을 갖고 직장, 직업 뭐 어떤 거죠. 혹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뭐 우동집을 한다. 우동집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짜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밥 먹는 것으로만 짜면은 정말 우리 밥 먹만 먹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 굉장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미션,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한 미션을 짜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왜 없어요? 엄청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목적을 정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저처럼 300명 아니면 300개를 팔든지 오케이 정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바르게 배분해야 돼요. 바르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좀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에 이거 비교해 보세요. 그럼 검토해 보고 또 내가 이노베이션 해야 될 건 없는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뛰어난 어떤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안에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학교에 아이들 그 데이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도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그걸 맡기려고 그러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데이터를 잘 파악해서 나는 그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파악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거지.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애들 교육을 해요. 인공지능에서 나온다고요. 인공지능 분석하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나는 거기엔 관심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5분 동안에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을 지금부터 정해보세요. 자, 시작. 5분 시간 드릴게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안 보이는 분 미션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고요.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짜보세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후반기에 와 있는 사람들 짜세요. 나는 이제 나이 먹고 할 일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숨 끊어질 때까지 할 일 있는 거예요.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짓고 한 두 분 정도 발표하고 발표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발표를 한 두 분 정도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가이드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어, 제가 선착순으로 두 사람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더 하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이걸 기반으로 더 짜보세요. 한 두 분만 제가 얘기 좀 듣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누가 하실래요? 최현주야. 네, 어제 최현주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발표 쭉 한번 해주시고 좀 적은 거 이렇게 읽어주시고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션은요. 제 가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돕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목적은 그들의 이제 왜곡되고 깨진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까지 회복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가기. 그다음에 목표는 아주 크게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당장 세운 것은 주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참여해서 25번을 해보자라고 세웠어요. 그다음에 검토하고 이거 검토 부분에서는 마치고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피드백을 해보자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네. 잘 발표를 하셨고요. 잘 발표하셨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게 하고 쓰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언어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월요 포럼 때. 언어의 힘은 뭔가를 알려드릴게요. 언어는 그 언어가 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근데 언어가 없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혀를 얘기했죠. 아마 쓴신 짠다. 우리 배운 거야.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면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어디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맛을 내서 먹으려면요. 그 맛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맛을 설명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짜든지 짭짤하든지 뭐가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거는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현주 선생님이 이렇게 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 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적과 목표를 얘기했단 말이죠.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요 우리 성경 여행을 잘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 목적도 좀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지. 그걸 더 짜야 될 이유가 언어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든다. 이 정도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애들한테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제 성경 공부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허망한 얘기니까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도 다르고 애들 사랑하는 생각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르게 글로 정립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플랜을 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좋은 얘기는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확 머리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왔으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랜을 짤 때는 그 플랜이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일단 실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워딩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요 성경 공부도 한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요 성경을 할 때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씩 몇 회를 해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뭐 한다 그러는 것들이요. 너무 황당한 거야. 애들이 그냥 어디 가서 야 우리 일요 성경 공부 해보자 이러는 거 하고 야 이게 25차시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돼. 우리가 한번 이거를 요번에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1단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한 사람만 더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아직 손은 많이 들으셨는데 소리가 나야지 내가 지금 알아요. 여러 군데 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김현정 해보겠습니다. 네. 세 사람이 들었는데 김현정 씨가 말을 제일 먼저 해서 뽑혔네. 뭐 이렇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화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김현정 씨 한번 해봐요.
네, 저는 미션을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목적은 아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적어놨고요. 목표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이제 삶을 통해서 이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로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스스로 봉사 기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저 매일 저녁 어린이 성경을 아이와 같이 읽고요. 그리고 틀밖에서 배우는 유대인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 책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기부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 놓으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와 같이 읽으면서 그 단락단락 읽을 때마다 하나씩 아이와 같이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목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실행은 이제 제가 세웠던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걸 실행으로 삼았고요. 검토와 혁신은 아직 제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잘 우리가 김현정 선생이 잘 지적을 했네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그 이유를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이제 김은영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봉사하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배워서 그걸 매일매일 해보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지금 부모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기른 애들이 전부 그런 아이가 된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도록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차원교육을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 그럼 애들을 지금 열심히 길렀는데, 뭐, 다 애들이 남들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다니고 뭐 그래요. 근데 한국 교육 체계도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알지만, 그 봉사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이제는 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봉사 시스템이 있어요. 그 대학 갈 때도 그 봉사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그 봉사를 제대로 한 봉사는 거의 없는 거야. 전부 점수 따기 위한 봉사를 한 거고.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지금 뭐 이야기들도요, 전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거면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이런 거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더 크게 얘기할게. 애들 놓고 실험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실험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해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됐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 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거 잘 돼, 이거 해요. 그래.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됐어요. 근데 100명을 했는데 뭐 99명이 됐다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가 해야죠.
근데 100명 중에 한 10명 됐어. 그리고 90명에 대해서는 다 입 다물고 있고 100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막 얘기하고 또 우리는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도 100명 중에 10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갖고 실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금 기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되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한 거를 김현영 씨가 얘기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검토라는 과정을 아이들을 통해서 검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아주 더 얘기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원해요, 부모들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 중에서 뭐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있지만 자기도 안 됐던 경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안 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평범하게 뭐 부모들이 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그게 사실이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니까. 나도 다 부모들이 학교 보내줬고 또 과외 하려면 과외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학원도 보내줬는데 지금 내가 요 상황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검토라는 거예요. 검토. 이미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바른 길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 플랜을 짜는 게 남이 하니까 잘 됐다 하는 것들을 바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내 검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김현정 씨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3학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학년 되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아이들을 뽑잖아요. 그럼 어떤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예배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걸 기뻐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그것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데 힘들어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면서 갔으면 좋은데 그냥 훈련이니까 가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 경우에 끝이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김현정 씨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5%라도 있을까봐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요번에 괜히 왜 내가 그냥 김현정 씨 나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근데 나 만나가지고 오늘 플래너를 짜가지고 플랜을 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가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그때 5천 플래너를 짜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럴 거 아니요. 다시 짜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 플래너는 어떻게 짜는 거냐면요. 일생을 짜는 거예요. 전 아직도 제 플래너를 짜고 있어요. 제 인생에 대한 플래너를 매일매일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플래너를 오늘 짜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면서 점점점 완성되고 완숙된 그런 플랜들이 내 인생에서 살아서 이 플래너라는 것은 짜서 플래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또 미래를 보고 또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좀 다른 거지 매일매일의 삶을 플래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너가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이어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래너 한 번 짜고 1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면서 플래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바꿀 게 있는가? 바꾸는 거죠.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것을 계획을 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뭘 짰는데 그걸 하는 것이 좀 어려워한다. 그 플랜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의논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니? 그럼 내가 일주일에 3번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2번 해볼까? 그럼 2번부터 시작하다가 또 힘이 생기면 3번으로 가고, 그러면서 플래너가 계속 바뀌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짠 플랜이 그것이 무슨 완전해요? 그걸 짜놓고,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서로 씩씩거리고, 야,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안 해? 그 스스로 그 플래너가 여러분들을 옥죄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플래너를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플래너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게 해야지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또 이런 플래너대로 살면 플래닝을 해가지고 잘하면 살면 된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플래너 잘 짜고 플래너대로 실행하면 성공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요. 내가 제일 이게 농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장명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저보다 이름을 바꿔야지 크게 잘 된대요. 그럼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에이, 본인 이름을 잘 짓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누굴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시츄에이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짠다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자유로움을, 그러니까 이 플래너가 자유로운 거를 줘야지.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플래너를 짜면 계획 세우고 그것이 헌법이 된 것처럼 그대로 안 가면 애들 야단치고 또 나도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커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짜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막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짜는 거 그렇게 하는데 김현정 씨 마음에 상처가 됐죠. 제가 이렇게 야단친 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셔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반성하시고 살아야 돼요. 네. 어,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까지는 한번 요번 주는 플래너를 한번 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플랜 잘 짜시고 그 플래너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틀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